고민하지 마. 순열인데 이쪽 경우의 수 파트에서는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순열이라는 것하고 조합이라고 하는 것 하고요. 근데 큰 틀에서 생각하면 결국 경우의 수를 헤아려 봅시다 라는 거고, 그 중에서 순열이라고 하는 것은 순서 있게 나열하겠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시가 뭐 5명의 학생이 있는데 그 5명의 학생 중에 3명을 뽑아서 줄 세우겠어요. 요런 상황. 그래서 일단 상황을 한번 제시를 한번 드려볼게요. 일단 숫자 카드 3장이 있는데 1이라는 카드, 2가 적혀 있는 카드, 3이 적혀 있는 카드, 이렇게 3장의 카드가 있다고 했을 때 이 3장의 카드 중에 2장의 카드를 뽑아서 2자리 자연수를 만든다 라고 한다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직접 헤아려 보는 방법이 있겠죠. 12, 21, 그 다음에 13, 31, 23, 32 해서 이렇게 해서 6가지요. 이렇게 대답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중학교 때 여러분들이 이제 배웠기 때문에 2자리 정수를 만든다, 2자리 자연수를 만든다라고 한다면 10의 자리와 1의 자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1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1, 2, 3, 3장 중에 한 장이니까 3가지. 10의 자리에다가 하나 썼으니까 카드 2장 남아서 나머지 2개 중에 하나가 1의 자리에 오겠다 해서 6이라는 경우의 수가 등장하겠어요. 뭐 이런 거죠. 이러한 상황을 함축적으로 이렇게 나타나겠다는 얘기야. 3, P, 2. 이 녀석의 뜻은 뭐냐면, 서로 다른 3장의 카드, 그게 사람일 수도 있고 구슬일 수도 있고 뭐가 될 수도 있고요. 서로 다른 3장의 지금 상황에서는 카드에서 2장을 뽑아 순서 있게 나열하세요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순열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얘기한 것 중에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왜 글씨 왜 이렇게 이상하게 쓰지? 뽑아서 순서 있게 나열. 그러니 순서 있게 나열하겠어요 라고 순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녀석의 표현을 N, P, R 이라고 하겠대. 그러면 이제 표현만 놓고 생각을 해봐. 10명의 학생이 있어요. 10명의 학생 중에서 4명을 뽑아서 줄 세우겠다 라고 한다면, 이거 10, P, 4 이렇게 쓰면 돼. 계산하는 방법은 잠시 후에. 이런 식으로 표현하겠다는 얘기야.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5명 중에서 반장 1명, 부반장 1명, 총무 1명, 이렇게 3명의 임원을 뽑겠어요 라고 하게 되면 5명의 학생이, 그러니까 반장 자리, 부반장 자리, 총무 자리가 있어. 5명의 학생 중에서 3명을 선택을 해서 줄을 세워. 그 앞쪽에 오는 애가 그냥 반장 하겠어요 이렇게 생각하겠다는 얘기야. 그럼 결국에 5명의 학생 중에서 반장, 부반장, 총무를 뽑겠다는 얘기, 선발하겠다는 얘기는 5명의 학생 중에 3명을 뽑아서 줄 세우겠어요 밖에 안 되는 거지. 그러니 5, P, 3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근데 요 예시는 중학교 때부터 여러분들이 그 경우의 수 할 때 자주 하던 예시 중에 하나예요. 뭐냐면 5명의 학생 중에서 반장, 부반장, 총무 3명 뽑는 경우, 또는 5명의 학생 중에 임원 3명 뽑는 경우. 괜찮아? 임원 3명 뽑는 경우는 잠시 후에 조합해서 할 거고, 5명 중에서 지금 요 반장, 부반장, 총무를 뽑는 경우를 중학교 때 배웠던 경우의 수로 해석을 하자면, 반장이 될 학생 5명, 1명 뽑았으니까 4명 남았겠지. 그 다음에 부반장이 될 애는 그 4명 중에 1명, 총무가 될 애는 나머지 3명 중에 1명. 그래서 60까지요 이렇게 계산하는 거거든. 근데 지금과 같은 상황을 아까 5P3이라고 하기 때문에, 5P3이라고 하는 거는 5 곱하기 4 곱하기 3과 같은 연산이라는 얘기 아니야. 그래서 NPR
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계산하겠냐? n 곱하기 n부터 시작해서 1씩 빼어가면 모든 자연수를 다 곱해주겠어요. n-2 곱하기 다다다다 곱하기 그럼 마지막에는 뭐가 들어오냐면 n-r-1까지 그러면 n-0부터 n-r-1까지 0부터 r-1까지 몇 개인 거야 이거? 몇 개의 자연수야? 야 1부터 10까지 몇 개냐? 그럼 0부터 9까지 몇 개야? 0부터 9까지 10개잖아. 1부터 10까지 자연수라고 하면 10개지만 숫자 자체가 0부터 9까지 정수 10개지. 1부터 n까지 자연수라고 하면 정수라고 하면 n개예요. 0부터 r-1까지 하면 야 1부터 r까지는 r개 0부터 r-1까지는 왜 얘네들 봐라. 야 0부터 r까지가 r개라며. 미안 1부터 r까지가 r개라며. 1-1 하면 0이지. r-1 하면 r-1이지. 0부터 r-까지 몇 개야? 그럼 알게. 괜찮아. 그러니 NPR의 연산은 n부터 시작하는 n보다 작은 자연수를 r개까지 곱해주세요. 괜찮아? 그러면 10p4라고 하는 연산은 10 곱하기 9 곱하기 8 곱하기 7까지 4개. 7p3은 7 곱하기 6 곱하기 5 여기까지 계산하겠다는 얘기야. 우리 지난번에 경우의 수 잠깐 하면서 팩토리얼 연산 배웠죠. 5팩토리얼. 이거 어떻게 계산하기로 했어? 5 이하의 모든 자연수고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그러면 NPR을 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잘 봐봐. NPR을 n팩 나누기 n-r팩 이렇게. 이게 뭔 소리냐? 자 10p4가 있어. 얘를 10 곱하기 9 곱하기 이게 10팩으로 들어가면 10 곱하기 9 곱하기 8 곱하기 7 곱하기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나누기. 근데 10p4라고 하는 건 19, 8, 7이잖아. 그 뒤에 거 없어져야 되잖아. 그럼 여기 뭐가 오면 돼? 6팩이 오면 통째로 싹싹 약분되지. 그럼 여기 있는 이 6이라는 건 뭐야? 10 빼기 4란 말이야. 괜찮아? 그러면 우리는 이제 선택을 해야겠지. 어떤 상황이 주어져서 우리가 순열이라는 문제를 풀매 있어서 요 방법으로 계산을 할 것이냐, 요 방법으로 계산을 할 것이냐. 야, 5p3은 5 곱하기 4 곱하기 3 하면 돼. 근데 5p3은 2팩분의 5팩 해도 돼. 위에 게 간단해? 아래 게 간단해? 아래 게 간단해? 봐봐. 12p3이 있어. 그러니까 어차피 연산은 해야 되니까 얘를 12 곱하기 11 곱하기 10 요걸로 끝낼 것이냐, 아니면 12-3 팩토리얼 분의 12 팩토리얼 해가 쭉 나열한 다음에 싹싹 약분해가지고 나머지 거 계산할 거냐. 그러면 위에 게 간단한 거야, 밑에 게 간단한 거야? 위에 게 간단한 거지. 퍼뮤테이션, 그러니까 P가 퍼뮤테이션의 약자거든요. 퍼뮤테이션의 연산에 있어서 아래쪽으로 연산하는, 어떤 문제에서 아래쪽으로 연산하면 바보야. 이렇게 하면 돼. 근데 모든 교과서 참고서에 요 공식이 다 나와 있어. 왜? 왜 나와 있을까? 이게 증명해야 될 때가 있어서 그래. 증명용, 공식 유도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괜찮아? 그 빈칸 문제 같은 게 봐봐. 동안고 같은 경우에는 내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학교에서 시험 보기 전에 항상 프린트를 줘. 비포 사이즈로 한 2장 정도 되는 프린트를 주는데 그 프린트에 기출문제가 빽빽히 있어. 그 다음에 안양여고 같은 경우에는 너는 주관식 1번, 2번, 주관식 1번이 항상 개념 묻는 문제, 빈칸 문제야. 주관식을 직접 써야 되거든. 순열하고 조합이 시험 범위에 들어가면
이런 거 공식 유도하는 거 나올 가능성 굉장히 높아요. 모의고사 기출문제 이거 한때 그 빈칸 문제가 항상 하나씩 있거든. 빈칸 추론하는 문제가. 근데 그게 옛날에는 수원에 있다가 그게 요 그 최근 수능까지 이 조합 순열 조합 쪽으로 넘어왔었어. 순열 조합에서 빈칸 추론 문제가 나왔었어. 그래서 기출 문제 그 데이터가 많아. 그 나올 수 있다는 얘기야. 거기 포함되어 있을 때. 지금은 이제 좀 달라졌는데 아무튼 이래서 요 두 개의 공식을 알고 계셔야 되는데 사실 얘는 공식으로 기억하시고 얘는 그냥 방법으로만 기억하시면 되겠다라는 거고요. 나머지는 다 상황에 대한 해석이에요. 그래서 문제를 직접 보면서 하면 돼. 자, 일단 196페이지 보세요. 196페이지 위쪽에 네모박스 안에 아래쪽 공식 있죠? 그 공식 요 빨간색입니다. 오른쪽에 197페이지 위쪽에 네모박스 안에 끄트머리 동그라미 2번 보시면 그게 요 노란색 공식이에요. 선생님 그 왼쪽에 있는 건 뭔데요? MPN은 M 팩토리얼, NP0은 1, 뭐 0 팩토리얼은 1. 근데 0 팩토리얼은 0 이하의 자연수가 없는데 왜 1이죠? 라고 생각하시면 0 팩토리얼은 0개를 뽑아서 줄 세우는 경우의 수지. 아무것도 없는 경우 한 가지 라고 해석하시면 돼. 사실 이거는 그냥 계산을 위해서 약속되어진 거긴 한데 상황적으로 해석하자면 아무것도 없는 상황 한 가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MP에는 N개가 있는데 N개를 뽑아서 줄 세우는 거니까 N개 싸그리 몽땅 줄 세우는 거지. 그러니까 M 팩토리얼랑 같아진 거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한 공식이기 때문에 별다른 유도는 필요 없어요. 넘겨봐봐. 요쪽 파트가 시험 범위에 포함되게 되면 순열이건 조합이건 합쳐서 한두 문제 정도는 기본적인 연산 같은 문제가 지금 여기 필수예제 8번 같은 문제가 나오거든요. 다른 것들은 됐고 3번 같은 거 한번 해볼게. 8번에 3번 NP3 대 N 플러스 2P3는 5대 12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비례식이잖아. 비례식 어떻게 풀 거야? 그렇지. 외항의 곱은 내항의 곱. 그러면 바깥것끼리 곱하면 12 MP3은 안에 것끼리 곱하면 5 M 플러스 2 P3. 그럼 좌변부터 정리해 볼게요. MP3은 M부터 시작해서 3개의 자연수를 곱하라는 얘기거든. 그럼 12 곱하기 N 곱하기 N-1 곱하기 N-2 이렇게. 그 다음에 M 플러스 2 P3은 5 곱하기 N 플러스 2 N 플러스 1 곱하기 N 요거 하란 얘기야. 여기까지 됐어. 근데 잘 봐. N이라고 하는 건 정수겠냐 자연수겠냐? 무조건 자연수지. 봐봐. 내가 뭔 얘기를 하고 싶냐면 아무것도 없는 것 중에 선택하는 건 의미가 없어. 그지? 몇 개가 존재해야, 서로 다른 몇 개가 존재해야 되는데 1.5개, 1.8개 이런 거 존재할 수 있나? 없잖아. 그러니까 딱딱딱 자연수로 끊어진단 말이야. 무조건. 그러면 NPR이라고 했을 때 얘 무조건 자연수. R은 뭐야? 내가 선택하는 것의 개수지. 그러니까 R 역시 자연수거든. 그런데 R에는 제한이 하나 더 붙어. N 이하의 자연수. 야, 5개가 있는데 6개를 뽑을 수는 없잖아. 그지? 최대치가 N이랑 같아지는 경우. 괜찮아요? 그러니까 R은 N 이하의 이렇게 할게. 의미 아닌 정수. 0일 수도 있으니까. 사실상 0개를 뽑는다는 건 의미가 없어서 거의 나오진 않지만 어쨌든 이제 개념상으로는 0이 될 수도 있다. N평도 존재하기는 하니까. 경우의 수는 무조건 1일 테고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썼어. 그래서 N은 자연수야. 봐봐. 원래 이렇게 좌변과 우변이 식으로 딱 나와 있으면 좌변으로 싹 다 넘겨서 인수분해 하는 게 정석이거든. 근데 인수분해, 문자들이 있을 때 인수분해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식이, 문자가 0인지 0이 아닌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 그 0이다라고 하면 양변을 0으로 나눌 수는 없으니까 인수분해 묶어내서 다른 걸 생각해야 되고, 0이 아니라면 약분시킬 수 있는 거지. 0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래서 뭐가 될지 모르니까 이항시켜서 인수분해하는데 n은 자연수임이 확실하잖아. 굳이 3차식으로 볼 필요가 없다는 얘기인 거지. 하나씩 약분해주고 나머지는 뭐 하면 전개해볼게요. 그럼 n제곱이니까 12n제곱 마이너스 3n 마이너스 36n 플러스 2 플러스 24는 여기 마찬가지 5n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15n 플러스 2 플러스 10 이렇게 넘어갈게요. 7n제곱 넘어가면 마이너스 51n 맞냐? 51n 10 넘어가면 플러스 14는 0 71 27 그 다음에 마이너스 달아주면 마이너스 51 나오죠. 따라서 n은 7분의 2 또는 7 이렇게 나오는데 당연히 얘는 아니겠지. 얘겠지. 자연수니까. 이런 식으로 찾아주는 방정식 문제. 왜? 뭐가? 아 이거? 참 꾸준히 신기해 하시는군요. 자, 페이지 하나 넘어가 볼게요. 자, 9번에 한번 해보자. 1번 5명의 학생을 일렬로 세우는 방법의 수 5팩토리얼. 그 외워도 2의 거듭제곱 외우는 것처럼 5팩토리얼 얼마야? 얼마라고 그랬어? 이게 120. 머릿속 1부터 수 곱하고 있니? 이거 외워야 돼. 2팩토리얼 당연히 2겠고요. 3팩토리얼은 그 앞에 거 결과에서 3만 곱해주면 되잖아. 4팩토리얼은 24, 5팩토리얼은 120, 6팩토리얼은 720. 여기까지는 좀 외워두시면 좋아요. 제곱수 외우는 것처럼. 자, 2번 상황 생각해보세요. 5명의 학생 중에서 3명을 뽑아서 일렬로 세우는 방법. 5P3 괜찮아? 60입니다. 543 2만 빠지지. 2가 들어오면 5팩토리얼과 값이 같을 테니까 2로 나눠주면 돼요. 3번 5명의 학생 중에 대표 1명, 부대표 1명. 뭐야? 5P2 20 이런 식으로. 괜찮겠어? 너무 쉽죠? 아직까지는. 야, 쉬워, 여기 있죠. 자, 넘어가서 필수제 10번. 남자 4명과 여자 3명을 일렬로 세울 때 다음을 구해달래요. 자, 1번 볼게. 여자 3명이 서로 이웃하도록 세우는 방법의 수. 여자 3명이 이웃하고 싶대. 이런 거 많이 했었잖아. 여자 3명이 우와 우리 전화야? 여자 3명이 이웃하고 싶으면 얘 몇 명 취급? 1명 취급. 그러면 남자 4명과 여자 단체 5명을 줄 세우는 거야 이렇게 일단. 그럼 끝났어 안 끝났어? 안 끝나면 항상 뭐라 그랬니? 안 끝났으면 곱하기. 끝나면 더하기, 안 끝나면 곱하기. 여자 3명을 줄 세워야 되잖아. 그 3명 안에서 줄 세우면 3팩토리얼. 그럼 120 곱하기 6이니까 이건 실제로 6팩토리얼이랑 계산 결과가 같겠죠? 자, 2번. 여자끼리 이웃하지 않도록. 자, 잘 들어봐. 이게 일단 중학교 경우의 수하고 가장 큰 차이점인데 중학교 때도 이웃하는 경우의 수 구했을 거야.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도 구했을 거야.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는 전체 경우의 수에서 이웃하는 경우의 수를 뺐었지. 그런데 그거는 2명일 때만 가능해요. 중학교 때는 2명까지만 나와. 근데 지금 몇 명이야 여학생이? 3명이란 말이야. 그러면 전체에서 여학생들이 이웃하는 경우를 빼버리게 되면 이러면 안 된다. 왜 안 되냐면 3명이기 때문에 2명은 이웃하고 1명은 떨어져 있고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 그거는 연산이 안 되는 거야 지금. 괜찮아? 그래서 일단 남학생을 줄 세웁니다. 남1, 남2, 남3, 남4.
남학생 4명 줄 세우는 경우의 수 몇 가지? 4팩토리얼까지. 괜찮아? 그럼 여학생이 이웃하지 않으면 되잖아. 여학생이 남학생 사이사이에 서 있으면 되는 거겠지. 그러면 여학생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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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 사이드도 포함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남학생 줄 세웠어. 여학생도 세워야 되니까 곱하기 5개의 빈자리 중에서 순서를 고려하여 3개의 자리를 선택해서 집어넣어주면 되잖아. 괜찮아? 요런 식으로 계산하. 이해되겠어요? 요거? 오케이. 3번 보세요. 남학생, 여학생 교대로 서는 방법의 수. 이거는 문제를 좀 확장시켜 볼게. 일단 남학생 4명, 여학생 3명이잖아요. 인원수가 달라. 인원수가 다르면 무조건 인원수가 많은 학생 먼저 서야 돼. 남녀, 남녀, 남 이렇게 서야 남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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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 이렇게 서야 돼. 그렇기 때문에 남학생 4명 줄 세운 다음에 4팩토리얼 곱하기 여학생을 여기 여기 여기에 줄 세우면 되는 거지. 곱하기 3팩토리얼 이렇게 해주면 되거든요. 그런데 봐봐. 만약에 남학생 4명 여학생 4명이라고 치자. 지금처럼 남학생 여학생이 교대로 서고 싶대. 그러면 내 오른손이 남학생이고 왼손이 여학생이야. 교대로 서고 싶은 거야. 그러면 얘가 요렇게 쓸 수도 있고 요렇게 쓸 수도 있는 거지. 괜찮아? 그러니까 인원수가 지금처럼 같은 경우에 교대로 서고 싶어요 라고 하게 되면 남학생이 먼저 서도 되고 여학생이 먼저 서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학생이 먼저 쓰는 경우 여학생이 먼저 쓰는 경우 2가지 곱하기 남학생 줄 세우기 여학생 줄 세우기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괜찮아요? 숫자가 꽤 커지죠? 오케이. 넘어가 봅시다. 넘어가서 얘네들은 11번 같은 경우에는 요 3번을 해볼게. 3번을 자 11번에 3번 여기 3번에다가 3번 앞에 여기 적어도 여기 동그라미 쳐두세요. 트라이앵글. 야, 파닉스 할 때 이게 R은 혀를 안으로 말잖아. 그리고 L은 혀 끝을 윗니 안쪽에 붙이려며. L 이렇게 R, L. 그러면 얘는 girl 이렇게 읽어야 돼? R하고 L하고 붙어있으면 발음이 어쨌든 예, 적어도라는 말이 이제 포인트인데 혹시 너희들 중학교 때 그 여사건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여사건? 들어본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그 명칭의 문제인 거야. 여사건, 이거 여자가 남을 여자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내가 원하는 게 있어. 그럼 그거 빼고 나머지 다. 그러니까 여집합 할 때 여. 그거야. 그럼 봐봐. 이런 거 줄을 세우는데 남학생 3명 있고 여학생 2명 있어. 여학생 2명이 이웃하게 서고 싶어. 그러면은 여학생 1명으로 취급하고 줄 세운 다음에 여학생 2명 자리 바꾸겠었지. 근데 여학생이 이웃하지 않게 하고 싶어. 그러면 2명이니까 전체에서 여학생 2명 이웃한 경우 빼잖아. 그럼 여학생이 이웃한 경우 말고 나머지 전부 다가 여학생이 이웃한 경우에 대한 여사건인 거죠. 나머지 사건. 적어도라는 말이 나오면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적어도라는 말이 나오면 여사건을 통해서 푸는 경우가 좀 더 많기는 해. 만약에 중학생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최소한 뭐뭇이 아닌 이걸 필기시킨 다음에 야, 이 3개 중에 뭐가 그 3개 중에 뭐 하나라도 보이면 무조건 여사건이야? 뭐 이렇게 수업을 하겠지만 고등학교 경우의 수에서는요. 적어도라는 말이 나왔을 때 여사건으로 푸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 말들이 없을 때에도 경우에 따라서 여사건으로 풀어야 더 쉬운 경우가 있어. 그래서 따로 적을 필요는 없는데 여사건이라는 말은 그 소통을 위해서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문제에서 주어진 사건 이외의 나머지 전부 다. 그게 여사건. 이게 여집합의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3번 보시면 적어도 한쪽 끝에 자음. 적어도 한쪽 끝에 자음이 온다라고 하면 나는 어떻게 계산할 거냐면 전체에서 양끝 뭐 이렇게 한글을 못 쓰지 다? 세종대왕님 죄송합니다. 양끝 모두 모음이 오는 경우를 뺄 거야. 그러면 자음 모음이던 모음 자음이던 자음 자음이던 괜찮아. 만약에 이거를 여사건으로 안 풀면 내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자음 오고 모음 오는 경우, 모음 오고 자음 오는 경우, 자음 오고 자음 오는 경우 세 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푸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전체에서 양끝 모음, 양끝에 모음이 오는 경우를 빼버리면 그냥 한 방에 해결이 되잖아. 그래서 몇 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팩토리얼 이 전체 마이너스 양끝에 모음이 오고 있다. 잘 들어봐. 여기 지금 모음 몇 개야? 모음 몇 개야? 그렇지. 세 개잖아. 이거 외고들아. 세 개. 그러면 세 개의 모음 중에서 두 개를 골라서 앞쪽 끝, 뒤쪽 끝 순서 있게 나열을 해주고 아직 안 끝났으니까 곱하기 8개의 스펠링 중에서 두 개를 딱딱 꽂아놨으니까 몇 개 남았어? 6개 남았잖아. 6팩토리얼. 선생님 8팩토리얼 숫자가 너무 커지는데 계산하기 너무 빡세요. 고민하지 마. 자 봐. 8팩토리얼 6팩토리얼 공통인수 무엇? 6팩토리얼 곱하기 8, 7에 56 8, 7에 56 6팩토리얼 빼면 8하고 7하고 남으니까 여기는 3P는 6 6팩토리얼 얼마? 720 그래서 외워야 돼. 지웠네. 곱하기 56-6은 50 이렇게 계산하는 게 상대적으로 간단하지. 야 이거 언제 계산하고 있어. 숫자가 겁나 커지는데 그잖아. 여기 공통인수 묶어내서 팩토리얼이니까 묶어내서 계산하시면 조금 더 수월해지겠다. 계산은 각자 하고요. 자 오른쪽으로 넘어가 봐. 자연수의 개수. 얘 또 이제 자주 나와요. 6개의 숫자 0, 1, 2, 3, 4, 5 얘는 그냥 1번만 하고 넘어갈게. 4자리 자연수 개수 자연수야. 4자리 자연수야. 여기 뭐 못 와? 0 못 오죠. 하나 둘 셋 넷 5개 5개 중에 하나 갖다 심어 놓고 그럼 하나 갖다 썼으니까 몇 개 남았어? 4개 남았지. 5개 남았지. 5개 중에서 3개를 골라서 순서 있게 나열하면 되니까 OP 3 괜찮아? 0이 오는 경우 특수한 경우 빼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짝수의 개수는 1의 자리가 0인 경우 2인 경우 4인 경우 케이스 나눠서 하시면 되고 4의 배수의 개수는 끝에 두 자리가 4 배수 판별법 배수 판별 해볼게. 2의 배수부터 9의 배수까지 7의 배수는 안 나와. 7의 배수는 진법을 써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몰라도 돼요. 2의 배수 뭐야? 그건 2의 제곱이고 2의 배수 판별하는 법. 그러니까 짝수를 판별하는 법이 뭔데? 0 우리가 확 그냥 야! 1의 자리가 짝수인 수가 2의 배수겠지. 2로 나눠 떨어질 테니까. 그럼 3의 배수는? 10자리 2개 12 야, 우리 뭐 개나리 반이니? 야, 니네 고등학생이잖아. 369지. 369는 뭐야? 369는. 내가 3의 배수가 뭐냐고 물어봤어? 3의 배수를 판별하는 법 물어봤지? 각 자리수의 합이 3의 배수인 수. 끝에 두 자리가 아니라 너 지금 섞였어.
모든 자릿수의 총 합이 3의 배수인 수. 4의 배수는 두개 더. 그게 아니야. 그게 끝에 두 자리가 4의 배수야. 25,728 얘 4의 배수야 아니야. 4의 배수 맞지? 왜? 끝에 두 자리가 4의 배수니까. 그래 5의 배수. 5의 배수는 어떻게 해? 1의 자리가 0 또는 5. 6의 배수는 2의 배수와 3의 배수의 교집합이지. 그러면 각 자리 숫자의 합이 3의 배수이면서 1의 자리가 짝수인 수. 7의 배수는 됐고 8의 배수는 끝에 세 자리가 8의 배수인 수. 9의 배수는 각 자리 숫자의 합이 9의 배수인 수. 이게 경우의 수에서는 지금 여기 3번만 해도 4의 배수인 수가 나오니까 배수 판별을 좀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거 한번 잠깐만 해볼게. 케이스만 나눠줘 볼게. 낮은 거부터 하자. 하나, 둘, 셋, 넷. 여기가 4의 배수면 네 자리에 4의 배수가 되는 거야. 여기에 0, 4가 올 수 있지. 그 다음에 1, 2가 올 수 있어요. 20이 올 수 있어. 24가 올 수 있어. 32가 올 수 있고 40이 올 수 있고 52가 올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구분할 거냐? 0을 쓴 것끼리 모아. 그러면 두 개 썼으니까 얘네 세 개는 앞에가 4P2야. 6개 숫자 중에 두 개를 썼는데 거기 0이 들어갔으니까. 0이 안 들어갔어. 0이 여기 올 수 없잖아. 그럼 3 곱하기 3이겠지. 이해돼? 오케이. 일단 넘어가 볼게요. 사전식 배열하는 거는 이따가 자이스토리 문제 보면서 추가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쭉 넘어가서 조합 210페이지 봐봐. 야, 이 조합에서는 진짜 할 얘기가 겁내 많아. 이거 지금 이 경우의 수의 연장선이 확통인데 지금 여러분들 다 인문 계열이기 때문에 나중에 확통 선택하실 거죠. 내가 애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 경우의 수를 지배하고 싶으면 중복조합을 잘 다루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 지금은 안 나와. 나중에 확통할 때 순열을 배워서 순열이 그냥 순열만 있는 게 아니야. 순열이 있고 원순열이라는 게 있고 중복순열이라는 게 있고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 뭐 이런 게 있거든. 조합도 그냥 조합이 있고 중복조합이라는 게 있어요 또. 근데 여기 중에서 가장 단순한 순열과 조합만 지금 1학년 때 배우고 나머지는 다 확통해서 배우는 거거든.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고3 때 배우는 확통하고 연계가 되는 거야. 그게 잘해 두셔야 돼. 물론 그때 가서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긴 할 건데 봐봐. 일단 고1 때 거 경우의 수 이쪽 단원을 사로잡고 싶으면 씹어먹고 싶으면 조합을 잘 다루셔야 됩니다. 조합을. 정의부터 내려드리고 갈게요. 아까 NPR, 그러니까 순열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른 N개 중에 R개를 골라 순서 있게 배열하는 배열하는 경우의 수라고 했잖아. 조합이라고 하는 건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선택하기만 하면 됩니다. 선택. 그래서 요때의 표현을 이렇게 쓸 거야. N개 중에 R개를 선택만 C. 아까 P는 퍼뮤테이션의 앞글자 약자 거고요. 이 C는 컨비네이션이에요. 얘네들은 순서가 필요해 안 해? 안 해. 똑같은 예시 들어드릴게. 1이라는 숫자 카드, 2라는 숫자 카드, 3이라는 숫자 카드가 있어. 지나가는 초딩을 불렀어. 야, 너 일로 와봐. 돈 있냐? 내가 숫자 카드 3장을 딱 보여주면서 아까는 두 자리의 자연수를 만들어 보라 했잖아. 지금은 두 장을 골라봐 라고 하게 된다. 그러니까 아까는 12와 21이 다른 상황이었어. 아까는. 그런데 지금은 1과 2를 고른 경우와 2와 1을 고른 경우가 서로 같은 경우인 거지. 그러니까 아까는 1,2, 2,1 순서쌍인 거고 지금은 비순서쌍이라고. 지금은.
조합에서는 순서가 상관없다고. 그러면 1과 2를 고르는 경우, 1과 3을 고르는 경우, 2와 3을 고르는 경우 몇 가지? 3가지. 이렇게 되는 거겠지. 그럼 여건 결국 3개 중에 2개를 골라주세요 인 거니까 지나가는 한 중학생, 공부 좀 똘똘하게 보이는 중학생을 불러다가 이거 2장 고르는 경우의 수를 골라봐 라고 하면 3장 곱하기 2장, 그런데 순서 나눠줘요. 그 3가지요. 이렇게 계산하겠지. 얘가 3C 2 이렇게 계산하겠다고. 3C. 자, 봐봐. 우리가 피자를 주문했어. 피자를 주문했는데 사장이 피자 주방장이 여기다가 올리브, 여기다 양파, 여기다 페퍼로니, 여기다 치즈, 여기다 토마토 소스 이렇게 토핑을 순서 있게 나열해서 굽잖아? 그러면 이거는 순열 피자지. 근데 보통 어떻게만 토핑을 한 움큼 한 움큼 줘서 이렇게 흩뿌리지. 순서 있게 나타나지 않잖아. 무슨 피자야? 컨비네이션 피자야. 그 다음부터 피자 주문할 때 사장님 조합 피자 한 판 주세요. 이 녀석 수학 공부 열심히 하는 친구구나. 콜라 서비스. 그러니까 우리는 순서를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했던 것과 비슷한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 5명의 학생 중에서 3명의 학급 임원을 선출하고 싶어요. 근데 아까는 반장, 부반장, 총무 서로 다른 직책이었지. 그러니까 3명을 뽑아서 줄 세운 다음에 앞에 있는 놈이 반장, 두 번째 놈이 부반장, 세 번째 놈이 총무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였는데 이제는 그냥 학급 임원이니까 뽑기만 하면 돼. A, B, C, D 이 5명의 학생이 있을 때 A, B, C가 임원이 됐다라고 치자. 그럼 내가 얘네들 A, B, C 이렇게 뽑든 C, B, A 이렇게 뽑든 B, C, A 뽑든 다 똑같은 경우라고. 그래서 5명 중에 3명을 고른 다음에 얘는 지금 순서를 고려한 거지. 순서를 무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 3명을 줄 세우는 경우로 나눠줘야 된다고. 3명을 줄 세우는 경우. 그래서 사실 이거는 2가 아니라 2 팩토리얼이어야 돼. 줄 세우는 경우로 나눠주는 거야. 그러니까 3명이니까 3명을 줄 세우는 경우 6으로 나눠주는 거지. 그러면 저 NCR이라는 거는 NPR 나누기 R 팩토리얼이라는 얘기네. 근데 NPR을 아까 어떻게 계산했냐? N-R 팩토리얼분의 N팩으로 계산했지. 그래서 R 팩토리얼 N-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 요런 공식이 등장하는데 근데 사실 NPR이 N 곱하기 N-1 곱하기 N-R 이렇게 계산하는 거거든. 숫자를 가지고서 예를 들어줄게. 잘 봐봐. OP3 말고 OC3이 있어. 그럼 얘는 3 곱하기 2 곱하기 1 분의 5 곱하기 4 곱하기 3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야. 얘는 3팩토리얼인 거고 얘는 OP3인 거지. 그런데 이 공식에 의하면 나는 지금 요 방법으로 푼 거야. 근데 요 공식에 의하면 3팩토리얼 곱하기 5-3팩토리얼 분의 5팩토리얼 이렇게 가겠다는 거죠. 미친 짓이지 이거. 계산할 때는 그냥 이렇게 하면 돼. 10C 3 여기 있어. 그럼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거 3팩토리얼 분의 10부터 3개 이렇게 계산하면 끝난다고. 괜찮아? 그러면 당연히 이걸 쓸 건데 조합에서 얘는 중요합니다. 아까 NPR 계산할 때는 야 이렇게 해. 근데
n-r팩분의 n팩은 증명하는 과정을 통해서 좀 알고는 있어야 돼. 이렇게 얘기했지? 얘는 중요합니다. 반드시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자, 봐봐. NCR과 관련된 몇 가지 공식들이 있어. 그거를 지금부터 정리할 거야. 첫 번째, NCR은 NC n-r과 같습니다. 항상 확통에서 등장하는 공식의 증명은 생각보다 상황의 이해를 통해서 증명해버리면 굉장히 단순하거든. 자, 봐. 5명의 학생 중에서 청소당번 2명을 뽑을 거야. 그럼 OC2지. 그런데 5명의 학생 중에 청소 안 하고 집에 갈 3명을 뽑을 거야. OC3이지. 이게 상황이 같냐 다르냐? 달라? 야, 지금 5명의 학생이 있어. 그 중에서 청소당번 2명을 뽑는 상황이야? 아니면 청소 안 하고 집에 갈 3명을 뽑는 상황이야? 같은 거잖아. 그럼 OC2랑 OC3이랑 같은 거잖아. OC2랑 R이 2라고 치면, N이 5고 R이 2라고 치면, 얘는 3이잖아. 5-니까. OC2랑 OC3이랑 같은 거라고. 내가 원하는 R개를 뽑는 경우와 내가 원하지 않는 n-R개를 뽑아서 버려버리는 경우랑 상황이 동일하니까. 하지만 여러분들의 주관식 1번, 여러분들의 빈칸 추론 문제를 위해서 증명은 한번 해볼게. NC n-R은 이런 거 교과서에 다 있어요. 잘 봐두셔야 돼. 요 공식에 의해서 얘는 뒤에 거 팩토리얼, 앞에 거 마이너스 뒤에 거 팩토리얼 분의 앞에 거 팩토리얼. 얘를 뒤에 거 팩토리얼 n-r 팩토리얼 곱하기 n-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 이렇게 하게 되면 얘가 뭐가 돼? r이잖아. 그럼 얘랑 얘랑 순서 바꿔버리면 그냥 이해되는 거잖아. 그래서 얘는 NCR인 거야. 두 번째, NCR은 이거 조금 어려워. n-1CR 더하기 n-1CR-1 이렇게 계산되어진대. 굉장히 지루하고 짜증나는 과정이지만 한번 증명을 해드릴게요. n-1CR 더하기 n-1CR-1은 자, 아까 그 공식 앞에 거 뒤에 거 팩토리얼 곱하기 앞에 거 마이너스 뒤에 거 n-r-1 팩토리얼 분의 앞에 거 팩토리얼. 이렇게 더하기 뒤에 거 팩토리얼 곱하기 앞에서 뒤에 거 뺀 거 n-r 팩토리얼 분의 앞에 거 팩토리얼. 이렇게. 나 이제 얘하고를 통분할 건데 잘 봐봐. 이런 원리거든. 4 팩토리얼 곱하기 5는 얼마야? 그렇지, 5 팩토리얼이지. 6 팩토리얼 곱하기 7은 얼마야? 7 팩토리얼. x 팩토리얼 곱하기 x 플러스 1은 얼마야? x 플러스 1 팩토리얼. 뭐야 이거? 이렇게 p 마이너스 1 팩토리얼 곱하기 p는 뭐야? p 팩토리얼. 괜찮아? 자, 통분할 건데 n-r 마이너스 1이다. 근데 얘한테 뭘 곱해주면? n-r 곱해주면 그럼 n-r 팩 되는 거지. 그래서 r 팩토리얼 곱하기 n-r 팩 분의 나 지금 분모에다 n-r 곱해줬거든. n-r 곱하기 n-1 팩토리얼 더하기 얘는 n-r 팩은 똑같이 있는데 r-1 팩이야. 분모한테 뭐 곱해주고 싶어? r 곱해주고 싶은 거야. r 곱해주면 r 팩 곱하기 n-r 팩 분의
r 곱하기 n-1 팩토리얼은 r 팩토리얼 곱하기 n-r 팩토리얼 분의 얘랑 곱하면 뭐니? n-1팩이랑 n이랑 곱하면 뭐야? 아, 얘랑만 곱하라고. 얘랑만 곱하라고. 아! 아니, 4팩토리얼 곱하기 5가 5팩이라며. p-1 팩토리얼 곱하기 p가 p팩이라며. n-1팩 곱하기 n은 그래, n 팩토리얼. 괜찮아. 그리고 얘랑 곱하면 r 곱하기 n-1팩. 근데 여기 플러스 r 곱하기 n-1팩 없어지잖아. 그럼 얘가 뭔데? NCR이야. 여기에다가 타 이렇게 막 이렇게 이렇게 빈칸 뚫어 놓는다고. 순서대로 고르세요. 순서대로 잘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을. 그래서 얘는 알고는 계셔야 되는데, 이런 증명 관계된 것들은 내신 대비 들어갔을 때 교과서 한번 쭉 제대로 좀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돼요. 내가 얘기해주고 싶은 상황은 뭐냐면, 요까지 하나만 알려드리고 잠깐 쉬었다 할게요. 잘 들어봐봐. 얘를 그냥 상황으로 증명해 볼게. 1, 2, 3, 4 4개의 숫자 중에 3개를 고를 거야. 그럼 다 써보면 1, 2, 3, 1, 2, 4, 1, 3, 4, 2, 3, 4 이렇게 4개겠지? 이렇게 갈랐어. 위에 3개와 아래 1개의 차이점이 뭘까? 1이 있고 없고. 그럼 얘는 1, 2, 3, 4 중에 3개를 고를 건데 1을 그냥 갖다 놨어. 그러면 몇 개 되는 거야? 1을 뽑아서 갖다 놨으니까 3개밖에 없어. 난 1을 갖다 놨으니까 몇 개만 더 뽑으면 돼? 2개만 더 뽑으면 돼. 3C. 얘는 3C인 거야. 얘는 1을 갖다 버렸어. 3개거든? 그 3개 중에 3개 다 뽑아야 되지. 플러스 3C3. 이게 4C3과 같다는 거거든. 그 얘가 n-1, 얘가 r-1, 얘가 n-1, 얘가 r 이면 얘가 n, 얘가 r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거를 그럼 이제 이건 예시를 든 거니까 일반화 시켜보자고. 잘 들어봐. 1이 써있는 구슬, 1부터 n까지 숫자가 적혀있는 구슬들이 있대. 구슬 몇 개야? n개야. 그 중에서 내가 r개를 고르는 경우의 수를 찾을 거야. n, c, r 이걸 찾겠다고. 이 값을. 그런데 아까처럼 크게 K라고 하는 구슬을 포함시키는 경우와 그렇지 않는 경우 크게 두 가지로 나누겠지. 이해돼? 그럼 봐봐. 내가 R개를 담을 수 있는 바구니가 있어. 먼저 K를 포함시키는 경우야. 여기 N개의 구슬이 있다. 잘 들어. 대답해줘. N개의 구슬이 있어. 내가 K라는 구슬을 뽑아서 바구니에 담았어. 그럼 여기 몇 개 있어? n-1. n-1. K 한 개를 뽑은 거니까. 이거 중에서 내가 R개를 뽑을 건데 K를 이미 갖다 놨잖아. 그럼 몇 개만 더 뽑으면 되지? 그렇지. R-1개 더하기. 이제 K라는 구슬을 그냥 갖다 버렸어. 갖다 버리게 되면 구슬은 몇 개야? n-1. 이 중에서 나 바구니 비어 있잖아. R개를 다 담아야 될 거 아니야. R개 이렇게라고. 이게 얘라고. 상황으로 해석하는 게 훨씬 더 빠르고 간단 명료해. 하지만 수식으로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된다 라는 거고. 210페이지 보세요. 210페이지 박스 안에 그냥 공식 나와 있습니다. 아까 계속 우리 설명했던 거. 오른쪽 211페이지 위쪽에 조합 수의 성질 두 가지 있는데
NCR은 NC n-r, 그다음에 NCR은 n-1c r 플러스 n-1c r-1 이거 두 개거든요. 이거 별표. 이거 별표. 이거 정말 중요해. 이거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그러면 개념은 끝이야. 잠깐 쉬었다가 문제풀이 도와드릴게요. 근데 문제풀이 할 때 미리 말씀드리는데 이제 분할이라는 게 있어. 채윤이 수화할 때 분할 배웠니? 분할이라는 거 들어본 적 없냐? 알았어. 그 분할을 조합해서 문제가 어려워지는 케이스는 다 분할에 관련된 거거든요. 분할이 교육과정에서 없어졌어. 아, 근데 문제가 나와. 그래서 설명해 드릴게요. 찾다 갑시다. 자, 여기에서 저기 일단 3번부터 해봅시다. 3번. 필수 예제 1번에 3번. 13C 11 더하기 13C1은 14CR. 만족시키는 n 또는 r의 값을 구해주세요. 뭐 이건데, 잘 봐. 13C11하고 13C1하고 너무 연계성이 없잖아. 그런데 얘를 이렇게 바꿔도 되지 않을까? 13C2 이렇게. 그렇게 놀랄 것까지는 아닌데. 얘랑 그러니까 13개 중에서 11개 선택하는 경우는 13개 중에 나머지 2개 선택하는 경우의 수랑 같으니까 이렇게 바꿔버리면 이제 얘랑 보면 얘가 n-1c r인 거고 얘가 n-1c r-1인 거거든. 그래서 13, 13 하나 올려서 14, 1, 2 둘 중에 큰 거 r은 2. 그래서 r은 2라고 쓰면 틀려. 왜냐면 14C2랑 같은 건 14C12도 있잖아. 그래서 또는 r은 12. 두 개입니다. 두 개.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런 문제들이 만약에 이제 2학기 기말고사 객관식 한 3번 정도에 나온다면 이걸 만족하던 모든 R 값의 합은, 모든 R 값의 곱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어서 나올 수 있겠죠. 4번 n-1 C2 더하기 NC2는 n 플러스 2 C2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 그냥 조합 쪽에서 이런 스타일의 문제들이 순열보다 훨씬 더 자주 등장해요. 그래서 아까 그 공식을 알아야 돼. R팩 곱하기 n-R팩분의 n팩. 얘는 R팩 곱하기 n-R팩분의 n팩. 요 공식. 그거에 맞춰서 한번 해볼게. 봐봐. 일단 아니야. 이거 말고 얘네들 이 정도면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R팩분의 NPR. 요걸로 가는 게 수월할 것 같아. 얘부터. 2팩. 그럼 2죠. 2분의 n-P이니까 n-1 곱하기 n-2 이렇게 가면 되겠다. 그지? 두 개. 더하기 2팩분의 n 곱하기 n-1은 2팩분의 n 플러스 2 n 플러스 1. 괜찮아요? 샥 약분시켜버리고 공통인수가 여기 n-1팩인데 뭐 별 의미 없으니까 n-1팩으로 묶어서 다시 또 전개해야 되니까 그냥 전개해버리자. n제곱 마이너스 3n 플러스 2 더하기 n제곱 마이너스 n는 n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2 이렇게 나오죠. 2 아니 5 말고 2 없앤다고. 자, n제곱 하나씩 없어지고요. 3n 넘어가 마이너스 6n 마이너스 n n제곱 마이너스 7n 눈빵 n은 0 또는 7인데 당연히 7이겠지. 자연수니까 n 자연수니까. 넘어갑시다. 왜 한숨 쉬어? 아니에요, 한거 없어요. 그 아니지 밖이야? 자, 좋아. 재현이가 또 아까처럼 웃을까봐 걱정이 돼서 함부로 드릴 못 치겠어.
이런 느낌이 아니었는데 좀 더 상대를 하찮게 여겨야 돼. 알겠습니다. 자, 뭐야? 뭐 이렇게 다 얘기 다 끝나고 나서 이렇게 추임새가 들어와. 자, 2번. 1번 볼게요. 1학년 학생 7명과 아이씨. 1학년 학생 7명과 2학년 학생 5명. 그럼 1학년이 더 많으니까 패싸움하면 1학년이 이게 자, 중에서 4명을 뽑을 때 4명을 선발할 때 다음을 구해서 4명의 학생을 뽑는 방법의 수. 그냥 이거는 1번은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일단 4명 뽑아주세요 이거니까 둘이 합치면 몇 명? 11명이라니 12C4 이걸로 끝이에요. 연산은 어떻게 해?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분의 12 곱하기 11 곱하기 10 곱하기 9 이렇게 4개까지만. 그럼 4, 3, 12, 2, 50, 5, 9, 45, 45, 45, 4, 9, 5 뭐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죠? 지연이가 신기한 게 맞나 봐. 2번 1학년 학생 2명과 2학년 학생 2명을 뽑는 겁니다. 그러니까 4명을 뽑는 건 맞는데 1학년에서 2명, 2학년에서 2명 이렇게 뽑겠대. 1학년은 7명이잖아. 7명 중에 2명 뽑아. 끝났어 안 끝났어? 안 끝났어. 곱하기. 그럼 5명 중에서 2명을 뽑아주면 7C2는요 2분의 7 곱하기 6인데 6 까이면 21이고요. 곱하기 5C2는 10이에요. 210. 3번 너무 빨라? 5C2랑 5C3은 겁나 많이 나와서 외우고 될 거야. 10이야. 10. 다 4명의 학생을 모두 같은 학년에서 보는 방법의 수. 우와, 그러면 7C4 끝났어 안 끝났어? 끝났지? 그럼 뭐야? 더하기. 그렇지. 그럼 2학년 5명 중에서 4명. 근데 7C4로 계산하면 바보야. 7C3으로 계산해야지. 이게 더 편한 거니까. 3이 1, 6분의 7, 6, 5. 6 각분시키면 7, 5, 35. 플러스 5C4는 5C1이죠. 5잖아. 40까지.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하죠? 자, 오른쪽. 제한이 있는 경우 얘는 이제 아까 순열 쪽에서 했으니까 일단 패스. 자, 뽑아서 나열하는 거. 치과 의사들이 이 문제를 좋아하죠. 이빨 뽑아서 나열하는. 잔인한. 자, 남자 6명과 여자 4명 있을 때 다음을 구하는 남자 3명과 여자 2명을 뽑아 일렬로 세우는 방법의 수. 선생님, 그러면 남자 3명을 보고 여자 2명을 뽑아 2명? 2명을 뽑아서 일렬로 나열해야 되니까, 그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니까 6P3 곱하기 4P2 이렇게 해야 되나요? 아니죠. 왜 이렇게 하면 안 될까? 여학생과 남학생의 줄을 설 때의 포지션에 대한 고려가 안 돼 있잖아. 그지? 그래서 일단 뽑아. 끝났어 안 끝났어? 안 끝났어. 뽑기 여학생도 뽑아야 되고 줄도 세워야 돼. 그 여학생 2명 더 뽑아. 끝났어 안 끝났어? 안 끝났어. 뭐 해야 돼 이제? 그렇지, 줄 세워야 돼. 몇 명 뽑은 거야? 3명, 2명, 5명 뽑은 거니까 5팩토리얼 이렇게 가겠다는 얘기예요. 괜찮아? 일단 선택 후에 합쳐서 줄 세우기. 2번도 한번 해볼게. 남자 2명과 여자 2명 뽑아서 여자 2명이 서로 이웃하게. 그럼 남자 2명 뽑을까? 6C2 안 끝났으니까 곱하기. 여자 2명 뽑을까? 4C2 안 끝났으니까 곱하기. 여자 2명 이웃해야 돼. 그러면 1명 취급. 몇 명 취급이야? 그러면 3명 취급인 거지. 그럼 3팩. 안 끝났으니까 곱하기. 여학생 2명이 자리 바꿀 수 있잖아. 곱하기 2.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니까
상황에 대한 해석이 가장 포인트야. 퍼뮤테이션이든 컨비네이션이든 무엇을 쓸 것인가는 내가 순서를 고려해야 되니 고려하지 않아도 되니 로 구분하시면 돼. 결국에 얘도 2분의 6 곱하기 5라고 하는 중학교 때 배웠던 특정 연산을 간단하게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하나의 표현에 불과한 거죠. 계산은 어차피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상황을 제대로만 이해하면 그러면은 얘네들은 게임 끝난다니. 자, 5번. 아, 이거 반드시 하나씩 나옵니다. 또 이거. 점이 하나, 두야, 세야, 네야, 다섯, 여섯, 일곱. 그럼 물어보는 건 두 가지. 그러니까 새끼 문제 두 개 있네요. 직선 만드는 경우, 삼각형 만드는 경우 두 가지. 쌤, 사각형은요, 만들 수는 있는데 걔는 일단은 좀 번외로 좀 빼놓고 가장 물어보는 건 이제 삼각형, 사각형을 만드는 경우는 이제 따로 또 있어요. 자, 봐봐. 직선 먼저 만들게요. 아니야. 삼각형 먼저 할래. 나는 변덕쟁이. 야, 삼각형 만들려면 점 몇 개 골라야 돼? 세 개지. 순서 고려해, 안 해? 삼각형을 이렇게 그린 거하고 이렇게 그린 거하고 다르냐? 그럴 리가 없잖아. 그러니 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의 점 중에서 세 개를 고르기만 하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있는 네 개 중에서 세 개를 고르면 걔는 직선이지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잖아. 그럼 그건 빼야지. 이해돼? 그럼 직선 만들어 볼게. 직선 7개 중에서 직선 만들기 위해서는 점이 몇 개 필요해? 그럼 서로 다른 두 개의 점. 그런데 빼야지. 이 네 개 중에서 두 개를 골라서 만들면 직선이 다 중복이 되잖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있는 4C3은 삼각형이 아예 안 만들어지니까 빼는 거거든. 근데 여기 있는 네 개를 가지고 직선이 안 만들어지는 건 아니야. 그래서 4C를 다 빼버리면 안 돼. 근데 나 빼버렸어. 그냥 속 시원하게 빼놓고 어쨌든 여기에서 직선 하나는 만들어지니까 플러스 1을 하자. 여기에서 어떤 점 두 개를 골라서 만들어지는 직선은 모두 다 동일한 거잖아. 그러니까 어떤 거는 만들어, 어떤 건 안 만들어, 중복된 거 빼고 이렇게 하지 말고 여기에서 골라지는 점 두 개의 경우의 수를 다 빼버린 다음에 어쨌든 한 개는 만들어지니 플러스 1. 이해되시죠? 어떤 느낌인지? 끝났어. 넘어가. 이게 사각형이야. 여기가. 필수지 6번. 가로선 몇 개? 5개, 세로선 4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5개. 평행사변형 만들고 싶어요. 평행사변형. 평행사변형의 정의가 뭐야? 마주보는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하다. 그러면 평행사변 성질 4가지가 더 있죠. 마주보는 두 대각의 크기가 동일하다. 한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고 평행하다. 마주보는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다. 대각선은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한다. 대각선은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갑자기 왜 사각형을 상기시키나요? 조금 이따가 문제 풀 때 질문 나올까봐. 도형의 방정식에서 평행사변형 성질 꽤나 중요하게 작용하죠. 그래서 우리는 수상화를 이제 전방위적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아우를 수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은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한 대변이 필요할 거 아니야. 그럼 가로선 중에 몇 개 필요해? 2개. 5개 중에 2개 고르자. 끝났어, 안 끝났어? 안 끝났어. 세로선 비스듬하든 뭐 하든 세로선 중에 2개 고르면 되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얘랑 고르고 얘랑 고르면 요렇게니까 요 평행사변형 한 개가 결정되겠다. 뭐 이런 거죠. 그럼 4C가 6이니까 얼마? 60개. 이렇게 만들어진대. 아래 298번 보세요. 정사각형 어떻게 구해? 정사각형은 하나씩 세야 돼. 정사각형은 한 변 길이가 1짜리, 2짜리, 3짜리, 4짜리까지. 4짜리는 1개, 하나짜리는 16개, 2짜리, 3짜리 하나씩 세주면 되는데 문제는 봐봐.
만약 얘네들처럼 선으로 안 주고 점으로 주는 경우가 있어. (16) 개의 점을 줬다 치자. 그럼 4개로 정사각형이 만들어지는 경우는 하나, 둘, 셋, 짠짠짠 9개 더하기 한 변 길이가 2짜리 하나, 둘, 셋, 넷, 한 변 길이 3짜리 하나. 이거 아니라는 거지. 뭐 점으로 주면 한 변 길이 루트 2짜리 하나, 둘, 셋, 넷, 한 변 길이 루트 5짜리 하나, 둘. 요 한 변 길이가 무리수인 케이스도 반드시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 점으로 줬을 때와 지금처럼 다각형으로 줬을 때하고의 차이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차피 그 아래쪽에 있는 원 문제라든가 저기 217페이지에 있던 그 아래쪽에 있는 그 다른 전 문제들은 심플자에 다 있으니까 그거 하면서 같이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오른쪽 봐. 219페이지. 특강 페이지. 여기 별표. 특강 페이지 내가 안 해놨어? 해놨을 텐데. 제일 마지막에. 제일 마지막 끝이에요. 아, 그래? 그럼 일단 이거 봐. 그 특강 페이지에 있는 게 이제 분할이라고 하는 건데 일단 설명해 드리고 문제에 어떻게 적용시키는지를 이제 말씀을 드릴게. 일단 분할이라는 개념은 사라졌습니다. 여러분들 교육 과정에서는. 근데 왜 해요? 그 원래 원칙대로 가면 이제 분할이라는 게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 자연수 분할하고 집합 분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거든요. 근데 자연수 분할은 진짜 아예 이제 없어. 안 나와. 집합 분할에 해당하는 내용의 일부가 지금 그 특강 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6명의 학생이 있어. 근데 생명이 붙어 있는 건 문제에서 별다른 말이 없다 하더라도 다 서로 다른 것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그게 동물이든 뭐 곤충이든 뭐가 됐든지 간에 생명이 붙어 있는 거. 근데 생명이 붙어 있지 않은 사물들, 책상, 의자, 뭐 주사위 이런 거는 문제에서 서로 다르지라는 말이 없으면 그냥 같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구분이 안 되는 걸로 간주해. 선생님 여기 하나는 상처나 한 스크래치 났고 하나 부서지 그런 거 아니야. 그냥 다 일률적으로 같은 거예요. 6명의 학생을 나눌 거야. 예를 들어서 3명, 2명, 1명 이렇게 3개의 조로 나눈다라고 치자. 이게 분할이거든. 그러니까 6명을 3집단으로 분할합시다. 뭐 이렇게. 이게 언제 대표적으로 쓰이는지도 문제를 같이 이제 풀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일단 이 방법은 6명 중에 3명짜리 조에 들어갈 3명을 뽑아. 안 끝났지? 곱하기. 3명 뽑았어? 몇 명 남았어? 3명 남았을 거 아니야, 6명 중에. 그 3명 중에 2명을 뽑아. 몇 명 남았어? 1명 남았지? 그 1명을 여기에 집어넣기 위해서 뽑아. 그러니까 마지막은 항상 1이에요. 그럼 이렇게 해서 이거야? 이게 그 경우에서. 그런데 6명을 4명, 1명, 1명 이렇게 나눌 수도 있잖아. 3개의 집단으로 분할만 하는 거니까. 그러면 6명 중에 4명짜리 조로 갈 4명을 선택을 해. 그럼 보내. 몇 명 남았어? 2명 남았지. 그럼 2명 중에 1명을 선택을 해. 그러면 1명 남았지. 1명 중에 1명을 선택을 해. 이렇게 됐네? 이게 아니라는 거야. 곱하기 2팩분의 1을 합니다. 이게 뭔 소리냐? 자, 봐봐. A, B, C, D, E, F 이렇게 6명이 있다 치자. 4명, 1명, 1명 이렇게 조를 나누는데 4명 조에 A, B, C, D가 들어갔어. 여기에 E가 들어가고 여기에 F가 들어갔어. 그런데
A, B, C, D 들어가고 여기 F가 들어가고 여기에 E가 들어가고 이거 같은 케이스야 다른 케이스야? 같은 케이스지. 그러니까 인원수가 같은 두 개의 집단은 이게 순서를 고려하지 않을 거다 보니까 얘네들을 이 인원수가 같은 거를 줄 세우는 경우의 수로 항상 나눠줘야 되는 거야. 이게 포인트. 여기가. 이해돼? 그러면 이거를 이 6명의 학생을 2명으로 나눈다 라고 하면 처음 2명조로 들어갈 2명을 선발하고 4명 남았지. 4명 중에 2명조에 들어갈 2를 선발하고 곱하기 마지막 이제 2C 곱하기 이제 뭐 해야 돼? 얘는 3개가 지금 다 똑같잖아. 그 얘네들을 줄 세우는 경우 3팩토리얼 분의 1 이걸로 나눠줘야 돼. 괜찮아? 대표 상황, 대표 예제 말씀드릴게. 대표 예제는요. 분할 후 분배에 해당합니다. 분할 후 분배. 뭐랄까 분할 후 순열. 그 분할 후 줄 세우기. 뭐 요 정도 개념이에요. 6명의 사람이 있어. 6명 너무 많으니까 5명이라고 하자. 5명의 사람들이 6층에 있대. 6층에 있어. 6층에서 엘베 타고 1층에 도착하기까지 1층부터 5층, 1층부터 5층 사이에 3개의 층에서 나눠서 내리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이거야. 이해되니? 어떤 상황인지? 3개의 층에서 나눠 내려야 돼. 그러면 요 5명을 3개의 집단으로 나눠야겠지. 여기까지 됐어? 3개,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1층, 3층, 5층에 돼. 6층에 있거든, 지금? 그러면 5층에서 한번 딱 문 열렸어. 한 집단이 내리겠지? 그리고 3층에서 문이 열렸어. 한 집단이 내리겠지? 1층에서 문이 열려서 나머지 집단이 내리겠다. 이런 상황인 거야. 근데 그게 5층, 3층, 1층일 수도 있고 5층, 4층, 1층일 수도 있고 5층, 3층, 2층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지. 그냥 이거는 순서가 고려가 되는 상황이야. 근데 3개의 집단으로 나누겠다라는 상황은 순서가 고려되지 않는 상황. 그래서 분할을 먼저 해놓고 각 층에 분배를 하자. 분할 후 분배.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봐봐. 5명을 3개의 집단으로 나누려면 일단 3명, 1명, 1명. 그 다음에 2명, 2명, 1명. 요거밖에 없어. 근데 나는 지금 이거 케이스를 나눈 거지. 그럼 이때의 경우의 수와 이때의 경우의 수를 더 해줘야겠네. 해볼게. 5C3 곱하기 2C1 곱하기 1C1 곱하기 뭐 해줘야 돼? 그렇지 2팩분의 1. 그럼 그 녀석의 결과는 얘랑 날라가니까 10가지 이렇게 돼요. 2명 1명이면 5C2 3C2 1C1 곱하기 뭐 해줘야 돼? 그렇지, 이번에도 2팩분의 1도 해줘야 되지. 근데 얘가 10이거든? 얘가 3이거든? 30 2로 나누면 15 더해서 25가지가 5명을 인원수에 관계없이 일단 3개의 집단으로 나누는 경우의 수예요. 이거 곱하기 얘네들을 줄 세워서 5개 층에 임의의 3개 층에 나눠 내리게 하면 되잖아. 그러면 서로 다른 5개의 층 중에 순서를 고려하여 3개 층을 골라서 내리게 시켜주면 되겠지. 이렇게 풀어야 돼. 괜찮아? 여기 분할할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분할이라는 명식은 안 나옵니다. 용어 자체가 교과서엔 절대 없어. 그런데 문제집, 어떤 문제집을 풀든지 간에 문제를 풀다 보면 지금과 같은 상황의 개념이 필요한 경우가 꽤나 등장해. 그래서 좀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고, 분할하고 분할로 분배하고 조합이 순열보다 훨씬 더 중요해. 어차피 같은 거긴 한데
문제 풀이를 함에 있어서는 조합에 대한 이해가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봐봐. 이 얘기 하나만 하고 이제 잠깐 쉬었다 갈게요. 문제 풀이를 좀 줄게. 조합은 순서를 고려하지 않는 거지. 잘 들어. 순서를 우리가 고려하지 않는 상황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애초에 상황 자체가 순서를 고려할 필요가 없는 상황인 거야. 그냥 단순히 선택만. 아까 뭐 널려져 있는 카드 중에 임의의 카드 중에 2장을 선택하는 경우, 10개의 공 중에서 3개를 선택하는 경우, 지금 선택의 개념으로 가면, 아니면 문제가 순서를 정해놓는 경우가 있거든. 문제가 순서를 정해놓는 대표적인 예시가 함수의 개수예요. 봐봐. 정의역이 1, 2, 3, 4. 그 다음에 치역이 1, 2, 3, 4, 5, 6, 7. 이렇게 돼 있는데, 문제에서 참 예쁘게 F1, F2, F3, F4. 갈수록 순서가 커진다. 부동 방향 바뀔 수도 있고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현을 해주기도 하고요. 아니면 fx1은 fx2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제시하기도 하고요. 어쨌든 이게 정의역 1, 2, 3, 4에 대해서 함수를 만들면 치역의 대소관계가 결정된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면은 함수의 개수 구하는 거는 뭐 1, 2, 3, 4, 5, 6, 7 7개 중에서 순서를 4개를 고르는 거 순서를 고려하는 거거든. 근데 얘는 문제가 순서를 정해주는 케이스잖아 지금. 그러면 당연히 조합으로 가야지. 조합으로. 그러니 7개 중에서 순서를 고려하지 않고 일단 4개만 고르면, 예를 들어서 2, 4, 6, 3 이렇게 골랐다 치자. 2, 4, 6, 3 이렇게 4개를 골랐다 치자. 그럼 내가 고른 순서하고는 아무런 관계없이 얘가 얘한테 순서대로, 크기 순서대로 딱 대칭이, 그걸 뭐라 그래, 그걸 뭐라 그래? 매칭, 그걸 뭐라 그래? 대응된다고. 대응시켜준다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선택만을 원하는 상황, 순서 자체가 애초에 고려되지 않는 상황, 때 조합, 컨비네이션 쓰는 거고, 지금처럼 원래대로는 순서를 고려하는 게 맞지만 문제가 순서를 직접적으로 정해주는 케이스에 대해서는 조합을 써야 된다. 이렇게. 괜찮죠? 방금 제가 드린 말씀은 경우의 수 쪽 해결할 때 머리에 딱 박아놓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잠깐 끊었다 갈게. 자, 이게 심플자이 148페이지 15번. 자, x가 1, 2, 3, y가 0, 1, 2, 3, 4 이렇게 있을 때 1대1 함수래요. 1대1 함수 f1 곱하기 f2가 0인 함수 f의 개수는, 자, 첫 번째 1대1 함수야. 1대1 함수. f1이 0인 경우, 두 번째 f2가 0인 경우, 세 번째 f1도 0이고 f2도 0인 경우. 자, 여기에서 일단 푸는 방법이 두 가지로 갈리는데, f1이 0인 경우를 싹 다 구하고 f2가 0인 경우를 싹 다 구하면, 여기에 f1과 f2가 모두 0인 경우, 여기에 f1과 f2가 모두 0인 경우가 중복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빼는 거야. 이거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구하는 것처럼 하면 되는 건데, 그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이 상황에서 f2가 0이 아니다, f1이 0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이 세 가지를 전부 다 더해버려도 돼요.
뭐가 좋아? 어떻게 할까? 뭐가 더 쉬울까요? 난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경우의 수를 헤아릴 때는 중복과 누락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걸 제일 경계하셔야 되는데,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 난 요게 좀 더, 이건 취향 차이라서, 나의 취향은 좀 이쪽이야. 그럼 내 취향대로 한번 해볼게. F1이 0으로 갔어. 그러니까 1, 2, 3, 0, 1, 2, 3, 4. F1이 0으로 갔어. 이거 고정이야. 2는 0이 아닌 곳으로 가야 돼. 그러면 4개죠. 곱하기 3은 0으로 가도 안 되고 1대1 함수이기 때문에 0으로 가도 안 되고 2가 간 곳으로 가도 안 돼. 3이야. 12개야. 근데 왜 이게 내 취향이냐면 그럼 얘는 계산할 필요가 없거든. F1랑 F랑 바꿔버리면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F1도 0이고 F2도 0인 케이스는 사실 1대1 함수가 아니지. 그래서 이런 경우는 헤아리면 안 되네. 괜찮아? 그러면 24개. 17번 3C1 더하기 4C2 5C3 6C4 7C5는 NCO-1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n의 값을 구해주세요. 이거 완전 쉬워요. 자, 봐봐. n은 8이야. 8. 끝. 진짜요? 8 끝. n은 8이라니까? 우와, 이구나. 봐봐, 얘기해볼게. 이 마이너스 1 좌표로 넘겨.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를 뭘로 맞추냐면 30방으로 맞추는 거야. 30방으로. 30방 1이니까. 그럼 얘네 둘이 합치면 4C1이죠. n-1c r-1 n-1c r이면 얘네들이 n-1이니까 n, c 둘 중에 큰 거. 그럼 얘네들이 합치면 5c 둘 중에 큰 거. 그럼 얘네께 합치면 6c3 이렇게 합치면 7c4 이렇게 합치면 8c5라서 이게 8입니다. 그래서 NCR은 n-1c r-1 플러스 n-1c r 얘 모르면 못 푸는 문제. 아니면 일일이 계산하시든가. 그런 노가다는 너무 유치하잖아. 이렇게 이거 이용해서 풀어주시면 되죠. 그 다음에 우리가 풀어보면 좋을 문제가 저기 일단 21번 21번 그림같이 원위에 일정 간격 12개의 점이 있다. 12개의 점에서 3개를 택하여 삼각형 만들 때 삼각형 예각 삼각형 또는 둔각 삼각형 예각 또는 둔각 그러면은 얘는 또는이니까 예각 삼각형 합집합 둔각 삼각형이란 얘기인 거지. 괜찮아? 그럼 얘는 전체에서 직각 빼면 되겠네. 근데 12개의 점이 있어요. 원이 되게 잘 그려지지 않았냐, 원? 동그라미 잘 그리면 변태라며. 그쵸? 나 변태인가? 영상에서 똑같이 그리 맞아요. 그니까. 진호 원 봐야 돼. 변태 아닌데? 자, 점을 12개를 찍어야 되죠. 하나, 잠깐만. 6개. 지름이 6개 나와야 되잖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럼 3, 하나. 잠깐만. 그렇지, 시계지. 시계.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이렇게 있어요. 직각을 뺄 거야. 그러니까 이게 또 중3 또 기하가 필요하죠. 중3 때 했던 도형.
야, 원에서 지름과 임의의 한 점을 연결해서 만들어지는 삼각형은 무조건 직각이잖아. 그러니 지름 하나에 직각삼각형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곱하기 2 하면 지름 하나에 한 개의 직각삼각형 10개 만들어지는 거야. 근데 이게 지름 몇 개야? 슈 6개. 지름 6개. 그래서 직각삼각형 총 60개 만들어집니다. 전체는 몇인데? 전체는 12C3 60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해돼? 직각삼각형 찾는 거. 계산은 각자 합시다. 그 다음에 24번 보세요. 24번.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하나, 둘.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이렇게 있어요. 두 개, 세 개, 네 개 직선이 이 평행사변으로 만들 수 있는 사각형 중에서 평행사변형이 아닌 사다리꼴의 개수. 근데 사다리꼴의 정의는 뭔데? 마주보는 한 쌍의 대변만 평행한 사각형이 사다리꼴이잖아. 그래서 평행한 한 쌍은 있어야 되거든. 내가 만약에 요 네 개 중에서 여기를 A, 여기를 B, 여기를 C라고 했을 때 A에서 두 개를 골랐어. 근데 B에서 두 개를 골라버리면 평행사변형이 만들어지잖아. 그래서 A에서 두 개 골라. 그게 평행한 한 쌍의 대변이 되는 거야. 그럼 B에서 하나, C에서 하나 고르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A에서 두 개 고르면 B에서 하나, C에서 하나. B에서 두 개 고르면 A에서 하나, C에서 하나. C에서 두 개 고르면 A에서 하나, B에서 하나. 이렇게 고르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4C2 곱하기 3C1 곱하기 2C1 요거 하나 나올 거고, 그 다음에 3C2 곱하기 4C1 곱하기 2C1 요거 하나 나올 거고, 2C2 곱하기 4C1 곱하기 3C1 요거 하나 나올 건데, 각각 사다리꼴이 만들어지는 케이스니까 얘네들은 전부 다 각각을 더해 주셔야 되죠. 계산 한번 해볼까? 얘는 1이니까 3, 4, 12. 얘는 3, 4, 12, 24. 얘는 6, 3, 18, 36. 다음에 50, 60, 72개 나오네. 72개. 정답은 2번. 이런 식으로 찾아주시면 돼요. 하나만 좀 더 해볼까? 그러니까요. 27번. 오늘의 마지막은 대진표로 합시다. 이거 하고 가요? 아니지. 그 원방 질문 몇 개 좀 받고. 뭘 또 가, 무슨 자꾸 할. 왜 그래. 마지막이라길래. 요 문제 아니고 새로 만들 거예요. 짠. 따라란. 대진표가 이렇게 짜여져 있습니다. 6개의 팀 A, B, C, D가 있어. 얘네들을 대진표에 작성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주세요. 대진표가 시험 문제에 나올지 안 나올지는 사실 미지수거든요. 출제 빈도가 막 이건 꼭 나와 이런 건 아니야. 근데 대신에 대진표 문제가 나오잖아. 틀리면 어디 가서 나한테 배웠다 하지 마. 한 방에 푸는 방법을 내가 알려줄 거야. 일단 정석으로 풀어볼게. 야, 봐봐. 이쪽 두 팀과 이쪽 네 팀은 느낌이 좀 다르지. 네. 얘네들은 이기기만 하면 바로 결승 진출이거든. 그럼 이쪽으로 들어가는 게 게이드. 그럼 6개의 팀 중에 두 팀, 네 팀으로 뭐 해야 돼? 분할해야 돼. 6개 팀이 있을 때. 그잖아? 그러면 6C2 곱하기 4C4 이게 되네. 인원수 다르니까 이것만 하면 되지. 그럼 이제 안 끝났으니까 일단 곱하기. 그럼 얘네들 2명 뽑았어. 그럼 2명 여기 만약에 A팀과 B팀이 들어갔다 치자. 그러면
얘네들의 순서를 고려해야 되나? 아니지. 그냥 1회전에서 A랑 B랑 싸우는 거잖아. 얘네가 뒤바뀌어 있다 하더라도 B랑 A랑 싸우는 거는 결국에 둘 중에 승자가 올라가는 거니까 똑같은 상황이잖아. 나눌 필요가 없다. 그러면 여기에서 네 팀을 둘둘 나누면 되는 거야. 둘둘. 그러니 4C2 곱하기 2C2 이렇게 해주면 되죠. 뭘 돼? 둘둘이잖아. 같잖아, 인원수가. 곱하기 200분의 1. 요거까지 해줘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6C는 15예요. 15 곱하기 얘 6입니다. 3. 그러면 45가지 이렇게 나오거든. 근데 이제 한 방에 풀어볼게. 몇 팀이야? 6팀. 600 나누기 2에 거듭 제곱을 할 거거든. 그럼 몇 거듭 제곱을 하냐면 좌우 대칭인 그림의 개수 거듭 제곱 하시면 돼요. 좌우 대칭 그림. 여기 대칭. 그지? 여기 대칭. 여기 대칭. 그 다음에 이렇게 대칭. 근데 전체는 대칭 아니지.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4 이렇게. 그러면 16분의 6, 5, 4, 3, 2. 1은 의미 없으니까. 2, 4, 8, 2, 3. 3, 3은 9, 5, 45. 이렇게. 그러면 요 문제를 봐. 여기가 27번이죠? 27번. 27번 대진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에서 요렇게 다섯 개네. 요렇게. 그럼 정석대로 한번 일단 먼저 풀어볼게. 그 얘는 일단 요렇게 분할해줘야 되거든. 2명, 3명이니까 5C2 곱하기 3C4. 크게 나눴어. 이쪽은 됐지. 그럼 이쪽만 보면 되는데 여기는 2명, 1명이잖아. 그냥 여기 2명, 1명을 다시 분할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얘가 개이득이지. 부전승. 부전승으로 올라갈 애를 1명만 골라주면 끝나는 거잖아. 얘는 1이니까 무시하고 그럼 얘는 결국 30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하나, 둘, 셋, 넷, 5개 500 나누기 2에 대칭 끝났지. 2개만. 근데 500 얼마지? 120이지. 124로 나누면 30. 이거 기억해도 개꿀이야. 오케이. 자, 이거 말고 내가 경우의 순열조합에서 줄 수 있는 꿀팁들은 무궁무진합니다. 그거 여름방학 때 2학기 거 다시 하면서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그 풍산자로 넘어갑시다. 풍산자 좋아요. 일단 급한 건 원방. 직선도 직선이지만 원방 문제들 일단 먼저 좀 풀어볼게요. 숙제를 원방부터 했어요. 잘하셨습니다. 원방은 꼭 한번 풀어봐야 돼요. 우리 116페이지 칠판 좀 지우고 있을게요. 우리가 8명이 어쩌면 여기서 수업을 해야 될지도 모르거든. 책상 수는 되는데 아마 그렇게 되면 요 가운데 줄을 가운데로 요만큼 당겨야 될 것 같아요. 좀 불편해지긴 하겠죠. 저도요? 아니야, 은수는 항상 1강의실에서 할 거야. 우리는 수요일은 1강의실인데 일요일 날, 이제 토요일 날이 이제 수업 막 이렇게 잼이 되다 보니까 합반 수업도 하거든. 거기가 지금 합반인데 7이야. 우린 8이잖아. 그리고 1강의실 쓸 건데 합반 수업을 하다 보니까 한쪽이 좀 인원수가 늘어나게 되면 토요일 날 우리가 여기서 해야 될 수도 있어요. 내가 방어해 볼게. 내가 최대한 방어해 볼게. 아니면 학원을 이사를 가버릴까? 더 넓은 데로? 미친 척하고?
아이씨. 자, 풍선에 질문 좀 받아봅시다. 640. 640. 또요. 계속 빨리 불러주세요. 640 또. 시간이 없어요. 빨리. 얼른. 650. 656번. 또. 658. 58번. 또. 아, 쌤, 저 그 뭐지? 뒤에 공통 모시기 이해 공- 안 돼가지고. 공통연애 방정식? 네, 이거 냅뒀어요. 그거 몇 번이에요? 시작이? 660. 그것도 영상에서 한번 쌤이 해주셨는데 그럼 그 밑에 거.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 유형에 있는 아무 문제나. 669, 670이요. 그럼 69번. 저 660. 660이요. 또. 674. 74번. 또. 또 없어요? 77번. 또. 일단 나오는 거 한번 해볼게. 640번. 얘는 손이 졸지 마. 자, 640번. 자, 부원 x제곱 y제곱 은사 x-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 은사 은사. 야, 봐봐. 일단 문제 보기 전에 반지름 동일해. 얼마로? 이. 지현아, 왜 그래? 깜짝이야. 그런데 중심이 다르지. 살짝 평행이동, 한 칸 한 칸 평행이동 되어 있는 뭐 그런 상황. 그랬을 때 만나는 두 점을 A, B라고 하죠. 선분 A, B의 중점의 좌표를 A, B라고 할 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해주세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인 거냐면 얘가 지금 그러니까 좌표 평면상으로 나타내도 상관은 없는데 여기가 지금 2인 거잖아. 근데 얘 중점의 좌표는 1,1이지. 그럼 여기 1 넣고 여기다 1 넣으면 4보다 좀 작잖아. 원 내부에 있는 점이야. 이쯤에 있을 거야. 그리고 반지름이 2잖아. 근데 이만큼 루트 2거든. 그러니까 이 원은 조금 더 넘어가. 이렇게 넘어가서 왜 더 크지? 대략 한 요 정도로 그려질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A고 여기가 B라고 했을 때 여기를 이렇게 연결하겠다는 거잖아. 그리고 요 가운데의 중점의 좌표 이거를 찾아주세요. 뭐 이런 거죠. A, B라고 할 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해주세요. 오케이. 그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얘는 뭐야? 얘 이름이 뭐야? 너의 이름은? 그렇지. 공통연. 공통연의 방정식은 어떻게 찾아? 공통연은 수직. 빼라고 빼면 되잖아. 정리할게.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y 1번호 같죠? 2y네. 일본어. 알았어. 플러스 1 플러스 1 4 넘어가면 마이너스 2 는빵. 쟤는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4 는빵. 빼자고 그냥. 빼자고. 그럼 빼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y 플러스 2는 빵. 2로 나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플러스 1은 빵. y 혼자 넘겨.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 얘가 얘야. 저 그것까지 했어요. 그러면 이제 중점을 어떻게 찾을 거냐 이거지. 그런데 얘 이름이 공통 뭐라고? 공통현. 공통현. 얘 요렇게 원의 중심 연결하게 되면 얘가 현에 대해서 원의 중심에서 요렇게 수직으로 그려지면 수직 2등분. 이쪽에서도 요렇게 연결하면 또 수직 2등분. 괜찮아? 이 현의 성질인 거죠. 현의 성질. 이것도 중3 때 했던 겁니다. 그러면 여기가 중점이잖아. 여기가. 그러면 두 원의 중점 0,0과 1,1을 지나는 직선은 y는 x 아니야? 네.
얘와의 교점이 여기라고. 오. 교점 찾아. 여기에 x 집어넣어. y는 x니까 넘어가면 2x. x는 2분의 1. 그러면 요 점의 좌표는 2분의 1, 2분의 1이겠지. y는 x니까. 그럼 더하면 1. 더하려면. 괜찮아? 56번. x제곱 플러스 y제곱 능구에 접하고 x 마이너스 플러스 2y가 자주 나오네. 0의 수직, 여기에 수직인 두 직선이 y는 mx 플러스 n일 때, 야 봐봐, 여기에 수직이래. y에 대해 정리해볼게.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 플러스 2분의 5지. 얘 기울기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1이잖아. 그럼 얘의 수직이면 기울기 얼마야? 그럼 여기에 접하고 얘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냐? 뭐 굳이 따지자면 이렇게 여기 3에 접하고 기울기 얼마? 2인 접선 두 개 찾으라는 얘기 아니야. 그럼 공식이지. 접선의 방정식 중에 기울기 준 케이스 y 골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 이거 공식 까먹으면 지옥 갑니다. 이거 접선 방정식 공식 까먹으면. 근데 지금 현재 기울기가 얼마? 2. 반지름 얼마? 3. 평행이동 없어. 그냥 그대로야. y는 2x 플러스 마이너스 3루트 5 이거야. 그랬을 때 m제곱 플러스 n제곱, 그러면 n이 플러스건 마이너스건 제곱하면 상관없잖아. 따라서 m제곱은 4, n제곱은 45, 둘이 더하면 49, 4번. 58번. 58번. x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은10. 여기에 접하고 직선 y는 마이너스 3분의 1 x의 수직인 두 직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을 각각 a, b라고 할 때 x절편 구해서 그 큰 x절편에서 작은 x절편 빼래. 우와! 자, 봐봐. 여기에 수직이면 기울기 얼마야? 3인 거지. 그럼 봐. y는 3x 플러스 마이너스 반지름 루트 10 루트 기울기 제곱 플러스 1 10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런데 얘는 평행이동을 시켰어.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 시켰어. 그래서 이렇게 쓰면 얘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0에 대해서 의 접선인 거거든. 그 평행이동 시켰으니까 나도 똑같이 평행이동 시켜야 돼. y는 3, 평행이동 시키는 방법 다른 거 없고요. 요거 그대로 x자리에 갖다 쓰면 돼. 요렇게. 그리고 얘는 10이잖아. 플러스 마이너스 10 요렇게. 그럼 얘는 y는 3x 마이너스 6 플러스 10 하면 플러스 4 되고요. y는 3x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0 하면 마이너스 16 이렇게 나와요. x절편은 마이너스 기울기분의 y절편. 그럼 얘의 x절편 마이너스 3분의 4. 얘의 x절편 3분의 16. 이 두 점 사이의 거리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3분의 20 이렇게 나오죠. 오케이. 별거 아니네. 원방 별거 아니네. 미안해. 별거 맞아요. 자, 60번. 점 2,1에서 x의 제곱
플러스 y-1의 제곱은 1. 액은 두 접선이 이루는 각 중 예각의 크기를 구하여라. 우와, 소름. 이거 어떻게 하지? 봐봐. 도형의 방정식이니까 지금처럼 어떤 상황에 저 공식을 써서 한 방에 탁탁탁 나오는 케이스를 제외하고 지금처럼 뭔가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조금 난해하게 느껴질 때는 도형이니까 그려봐야지. 그릴 거야. 얘 중점의 좌표 얼마야? 좋아요. 반지름 얼마야? 1. 그래서 아이씨, 자존심. 그냥 해. 자, 몰라. 여기가 1이거든? 근데 2,1 어딨어, 2,1. 그럼 여기 1 잡고, 여기 1 잡고, 이 정도, 여기가 2,1이라고 칠게. 그럼 여기에서 이 원에 그은 두 개의 접선은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이렇게 되겠지. 그럼 뭘 찾으래? 이루는 두 접선 이루는 각중 예각의 크기. 여기 물어봤어. 괜찮아? 그러면 기울기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기울기. 왜 선생님 각도를 구하라고 했는데 왜 기울기를 알아야 하죠?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래? 지연아. 요즘에 뭐 각성했어? 탄젠트. 기울기는 탄젠트 값이니까. 그래서 이거 한번 구해볼게요. 그러면 나는 기울기를 찾아야 되니까 지난 시간에 접선의 방정식 외부의 한 점에서 정의할 때 기울기 중심으로 가는 방법이 있고 접점 중심으로 가는 방법이 있는데 얘는 당연히 기울기 중심으로 가야겠죠. 기울기가 몰라. m이야. 그리고 2,1을 지나는 직선 y는 m x-2 플러스 1 요렇게 2,1 지나게끔 직선의 방정식의 형태로 바꿔줄게요. m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m 플러스 1은 빵. 중점의 좌표 0,1.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 1이 되면 돼. 반지름 1. 그래서 거리를 구해봅시다. m제곱 플러스 1 분의 0,1 집어넣으면 없어지고 마이너스 1 절대값 마이너스 2m. 얘가 1이야. 양변에 얘 곱해. 그리고 양변 제곱해. 4m제곱은 m제곱 플러스 1 넘어가. 3m제곱은 1이야. m제곱이 3분의 1이야. 루트 씌워. 루트 3분의 1이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이야. 그래서 m은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이야. 그럼 여기가 3분의 루트 3이야. 기울기가 3분의 루트 3이란 말이야. 탄젠트 얼마가 3분의 루트 3이야? 30도! 여기 30도. 그런데 얘 중점의 y좌표랑 정점의 y좌표랑 같지 이렇게. 같지. 그러면 요 기울기와 요 기울기는 절대값 동이라고 반대 부호. 절대값 동이라고 반대 부호면 얘 각은 x축 기준으로 음의 방향으로 쟀을 때 똑같이 30도란 얘기야. 괜찮아? 그럼 여기는 요 삼각형의 외곽의 크기는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의 크기의 합. 중학교 2학년 때 배웁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외곽, 삼각형의 외곽. 그래서 60도. 60번의 정답은 60. 야, 이 도형의 방정식은 내가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중학교 때 배웠던 도형들 모르면 못 풀어. 그게 베이스가 있어야 돼. 그래서 그 중학교 도형 중에 제일 중요한 거 닮음. 그 다음 피타고라스, 삼각비, 내심, 외심, 무게중심, 원의 성질 이런 애들. 야, 얘네들은 수능 볼 때까지 알아야 돼. 수투에서 원이랑 연계시켜서 나오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요. 69번. 시간이 조금 되긴 했는데 여기 있는 것만 일단 좀 빨리 해. 69번. 넘겨서
좋아요. 두원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9, x-3의 제곱 y-4의 제곱은 1의 공통 외접선. 얘 반지름 3이고 얘 반지름 1이야. 네. 69번 내가 해준 거 아니냐? 해줬어요. 근데 뭔가 이상해가지고. 그래 다시 해봐. 얘 반지름 3이야. 얘 반지름 1이야. 얘가 더 크니까 얘는 라지 R이라고 써볼게. 네. 근데 얘 중점 좌표 0,0이야. 얘 중점 좌표 3,4야. 네. 중점부터 중점까지의 거리가 피타고라스 예수 3, 4, 5야. 네. 반지름 두 개 합쳐봤자 4밖에 안 돼. 네. 그 떨어져 있어. 원이 이렇게 떨어져 있어. 공통 외접선은 이렇게 지나갔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요거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 중심좌표 수선의 발 연결해 중점부터 중점까지 5. 중점부터 중점까지. 그러면 여기에서 이 점에서 저 끝에까지 수선의 발. 그럼 얘가 무슨 사각형? 직사각형. 그래서 이 길이랑 같아. 그럼 나 요 노란색 삼각형만 보는 거야 이제. 여기는 큰 원의 반지름에서 작은 원의 반지름 뺀 거지. 큰 원의 반지름 3, 작은 원의 반지름 1. 여기 2, 여기 5. 제곱하면 25. 제곱하면 4. 얘가 빗변이니까 빼. 루트 씌워. 루트 21. 그래서 여기도 루트 21. 오케이. 자, 74번. 잠깐만. 아씨. 몸개그를 하고 있네. 빨리 할게요. 그림을 일단 먼저 따라 그립시다. 다시 한 번 해봐. 여기가 마이너스 4. 그럼 여기가 4. 얘 x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2. 그래서 여기 루트 2. 여기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A와 직선 Y는 X-4 위를 움직이는 두 점 BC를 연결하여 삼각형 ABC를 만들 때 정삼각형이 되는 삼각 ABC의 넓이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B는. 자, 좋은 문제. 원의 중심 뾰로롱 수선의 발. 그러면 만들어질 수 있는 정삼각형 중에 가장 작은 녀석은 높이가 가장 작은 정삼각형이겠지? 높이가 가장 작으려면 여기. 얘가 최소값. 여기가 최대. 그래서 여기가 짜자잔. 얘가 최대. 그런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최소값과 최대값의 B야. B. 그러면 얘하고는 닮은 B가 있겠지. 닮은 B를 요걸로 따질 필요는 없어. 요거 대 요걸로 따지면 되잖아. 근데 내가 원하는 건 넓이 B지. 네. 제곱하면 되네. 네. 그래. 그러면 나는 요 길이와 요 길이만 알면 되잖아. 네. 요 길이는 원의 중점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에서 반지름 루트 2 뺀 거. 여기는 반지름 루트 2 더한 거. 0,0서 x-y-4는 0. 0,0까지 거리 구해볼게. 루트 2분의 4를 유리화시키면 2 루트 2. 아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 루트 2야. 여기 루트 2야. 그럼 여기 루트 2잖아. 2 루트 2야. 루트 2 더해. 그럼 여기는 3 루트 2지. 그럼 작은 거 대 큰 거의 닮은 B는 루트 2 대 3 루트 2니까 1 대 3. 이거 가지고 넓이 B 구하면 1 대 9. 쉽잖아. 라스트네요. 77. 77 맞았죠?
아우 배꼽이야. 아, 너무 칠칠 맞네요. 자, A가 마이너스 5,0, B가 3,0, 거립이 1대3. 어머나 세상에. 점 2개, 비율 1개. 그럼 뭐야? 아폴로. 어? 아폴로. 아폴로는 우주선이고. 아폴로 무식이 아니에요? 맞아요. 아폴로니어스의 원. 오. 괜찮아? 자, 일단 그러면 짜자자잔 마이너스 5 여기 3 있어요. 마이너스 5부터 3까지 거리가 얼마? 8. 뭐야? 8 맞잖아. 왜요? 마이너스 5부터 3까지인데? 아, 또 마이너스죠. 아 미안해. 아, 너 내 탓으로 돌리는 거야? 거립이 1대3, 1대3 네 분점 찾자. 네. 그럼 8이라며. 네. 두 개씩 쪼개서 이쪽에 1개, 이쪽에 3개면 되잖아. 네. 그럼 여기서 이만큼 더 가면 마이너스 3. 그럼 2대 6이니까 1대3 맞지? 네. 1대3 외분점은 어디 있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대3이어야 돼. 네. 그럼 왼쪽에 있겠지. 여기 1대3 이렇게 있겠지? 그럼 여기 한 점, 1대3 외분점으로 찾아도 되지만 여기 1대2야. 1대2여야 1대3 되는 거지? 네. 여기 4래매. 아니 8이래매. 네. 그래서 4만큼 왼쪽으로 가. 그럼 마이너스 9겠네. 괜찮아? 그러면 4, 8, 4, 12. 1대3. 그죠? 아니면 이게 헷갈리면 외분점, 내분점 공식 이용해서 찾으셔도 무방합니다. 그럼 이 두 점을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그러한 원이 바로 아폴로니오스의 원. 그랬을 때 P에 대해서 원 위에 있는 점 P에 대해서 PAB의 넓이의 최소값 뭐? 최대값이겠지? 네, 최대값. 그러면 여기가 A고 여기가 B니까 이건 고정이야. 삼각형의 넓이가 최대가 되려면 여기 제일 높이 올라와야 되겠지? 그랬을 때 요렇게 이게 최대네? 그러면 이 길이가 높이가 대체 얼마냐? 그걸 따져야 될 거 아니야? 얘가 지름의 양 끝이니까 얘의 중점 둘이 더해 마이너스 12 둘로 나눠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부터 마이너스 3까지 거리 얼마? 3이죠? 그 여기가 3이란 얘기야. 이때가 넓이가 최대. 선생님 밑으로 내려가면요? 밑으로 내려가도 어차피 삼각형 다 합동이니까 넓이는 똑같겠지. 이게 최대값. 넓이 구하면 2분의 1 곱하기 높이 3 곱하기 밑변의 길이 8 12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합시다. 문제 풀이가 좀 부족한 건 사실이에요. 좀 더 풀었었어야 되는데. 아무튼 부득이한 사정으로 화요일 날 수업을 처리한 거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촬영은 여기까지 하고요.